안녕하세요. 저희 두 번째 우리 문서 작성 및 의사 전달에 관련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맡으면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서를 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 여러 가지들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전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 한 문장 자체를요, 아무리 길어봤자 세 줄 안쪽으로는 줄여야 하는 간결한 문장의 그 형식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사례들은 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요점 및 결론을 명확하게 하여 문서 작성의 취지를 살린다. 보통 우리가 의사 전달, 무언가를 전달해야 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요, 두 가지식이라고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 자체의 취지나 목적을 가장 위에 혹은 이제 눈으로 딱 뜨일 수 있을 만한 윗부분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서 작성의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타나 있는데요. 자, 문서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문서, 기획서, 보고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짧은 문서는 결론부터 언급하는 두괄식으로 작성한다. 아까 2번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데요. 가장 두괄식, 머리의 윗부분에 서두에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큰 내용, 큰 제목으로부터 작은 내용, 작은 제목의 순서로 작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애매한 표현은 지양해야 된다. 자, 애매한 표현들, 모호한 표현들을 쓰게 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분명한 문장을 사용하되 장황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첨부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전달해야 하는 말이 많아요. 그대로 쭉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라면 일단 간결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딱 써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별도의 첨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의 문서 작성 요령을 먼저 익혀두시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작성법을 지적하여 전과 후로 수정한 것이다. 이를 보고 판단한 올바른 의견을 보고서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가? 라는 문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전과 후 바뀌어있는, 수정되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적절하게 고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또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고 추진에서 추진은 불필요한 어휘임으로 생략한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전을 보시면 재고 추진, 그리고 후를 보면 재고, 추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 눈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재고라는 단어 자체는요, 이미 무언가를 쳐들어 높이다, 무언가를 발전하게 하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의미의 중복이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없애고 재고라고 하는 단어로 마무리를 지은 적절한 수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을 보시면, 나를 보시면 40개 기관을 모두 다 기술할 필요가 없이 땡땡 등으로 간략하게 줄일 수 있으므로 별표 표시를 없애겠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전을 봤을 때 현재 40개의 기관 별표 나타나 있고요. 이 40개의 기관이 어딘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밑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이미 대표적인 기관만 예시를 들어주고 있고요.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기타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 표시를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별표 표시를 써줬다라는 건 40개의 기관을 전부 다 기술해서 알려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등이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후를 보시면 대표 기관 써주시고요. 등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도 적절한 수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땡땡 기관 중 아니면 뭐뭐의 문제 등의 어휘는 중복된 사용이므로 생략하겠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좀 더 뒤에 보시면 나머지 기관 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머지는 이라고 수정이 들어갔어요. 자, 이 나머지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요. 현재 40개의 기관만 집중 관리. 그래서 이 안에는 기관의 의미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를 보셔도요. 공공기관 자체 기록 관리 역량 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도 기관의 의미, 뒤에도 기관의 의미, 기관과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겹쳐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없앤 나머지는 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고쳐져 있음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미흡 등의 문제, 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이미 문제라고 하는 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제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미흡이라고 하는 단어로 중복된 표현을 줄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나, 다 지금 전부 다 맞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2015년 이렇게 괄호 속에 있는 그 연도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문서의 내용상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생략한대요. 자, 그러면 이 2015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자, 여기에서는 이 연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굳이 헷갈릴 수 있는 요소, 저 연도를 왜 썼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들을 애초에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15년은 문서의 내용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한다, 맞게 들어가는 거고요. 따라서 가나, 다라 전부 다 적절하게 고친 5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기사문을 작성한 방식에 대한 적절하지 않는 설명을 찾아라 나타나 있어요. 자, 이미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사문입니다. 기사는요, 사실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걸 우리가 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찾아라 했을 때 자, 정답 5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첨단 아이템임을 강조하였다. 지문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술은 없다라는 거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자체는요. 물론 기사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에 염두에 두면서 문제 풀어보시는 거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 나타나 있고요. 3번 문제는 윗글의 가와 나 단락 사이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는요.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쭉쭉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뒤에는 보시면 자, 뭐뭐에서 넘었다고 해가지고 중국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잘 산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떤 나라의 철강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무언가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지만 뒷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한 한계점으로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를 봤을 때 자, 무언가를 사용한대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면 미국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일한다면 그 사람의 경제활동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된다. 이 얘기를 왜 해주고 있냐면 이 GDP라는 것 자체가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거래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화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한계점에 대한 보완이나 대체와 관련된 게 지금 문단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3번을 봐주시면
이 사이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의 전반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된다. 그 전에는 어떠한 경제 지표를 활용했고 이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이걸 활용했을 때, GDP라고 하는 걸 활용했을 때 이러한 위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책입니다. 라고 하는 3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한계를 대신할 수 있는 화제가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해 두시면